자, 삼각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했던 내용을 중간 정리를 할 겸 예를 좀 살펴보자 그랬는데 요 예제를 한번 처리해 봅시다. 이 타이밍에. 그러면서 앞에서 못했던 얘기도 조금 보충 삼아 더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요 예제 텍스트를 한번 읽어 볼 건데요. 그림과 같이 요 그림 참고해 주세요. 그림과 같이 원점과 그 다음에 점 P 마이너스 3,4라는 요 점을 지나는 동경 OP가 자, 두 점을 지나는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 하자입니다. 자,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 하자입니다. 그러니까 시초선의 위치에서부터 세타만큼 회전하면 동경이 이쪽으로 위치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세타에 대해서 요 값들 한번 구해보자는 거고요. 삼각함수의 함수값을 좀 구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의 함수값을 좀 구해주기 위해서 요 그림을 딱 쳐다보니까 뭔가 우리가 보던 그림과 다르게 허전합니다. 뭔가 좀 휑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보던 장면 잠깐 보자면요. 여기 이제 원이 그려져 있거든요. 자, 세타만큼 회전해서 이쪽으로 위치한 동경과 그 동경만 그려져 있는 게 아니에요. 원도 같이 그려져 있어요. 원의 중심이 원점인 원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 원의 반지름의 길이하고 그 다음에 원과 동경이 만나는 지점의 XY 좌표 요런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타에 대한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의 함수값을 다 결정 지어줄 수 있다 그랬죠. 그쵸? 자, 일단은 그래서 원을 여기서 그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원을 그릴 때요, 원의 중심이 원점이기만 하면 되고 반지름의 길이는 아무렇게나 그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를 이렇게 잡고 원을 그려도 되고요. 원의 중심이 원점이기만 하면 됩니다. 아니면 반지름의 길이를 더 늘리고 싶으면 더 그 반지름의 길이가 길게 되도록 원을 그려줘도 됩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이만큼인 원을 그려줘도 돼요. 원의 중심이 원점이기만 하면 돼요. 자, 어떻게 원을 그리든 상관없고요. 이 반지름의 길이와 그 다음에 요 원과 동경이 만나는 지점의 XY 좌표 그것들을 가지고 요 값들을 구해주나 아니면 원을 더 크게 그리고 이 반지름의 길이와 이때의 자, 요 교점의 XY 좌표를 보고 요 값들을 구해주나 값은 다 똑같게 구해집니다. 왜냐면 삼각함수의 함수값은요. 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의 함수값은 세타에 따라 결정되는 거지 반지름의 길이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결론을 들어두시고요. 아,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몇인 상관없다고 결론을 들어두시고 왜 그런지 보충 설명이 뒤에 상세히 이어질 거예요. 이거 좀 중요한 얘기라서 뒤에 곧 이어질 겁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보충 설명이. 자, 그래서 일단 처음에 주어졌던 장면에서부터 원점을 중심으로 둔 자, 원의 중심이 원점인 그러한 원을 일단 하나 그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그러면 요 반지름의 길이가 2라 칩시다.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을 그렸다 칠게요. 그러면 이 세타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의 함수값을 구해주려면 이 반지름의 길이 말고도요, 요 교점, 동경과 원의 교점의 XY 좌표도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구하려면 구할 수 있죠. 구하려면 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구하죠? 이 원의 방정식을 구체적으로 식을 세울 수 있잖아요. 정확히.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 요 동경을 직선의 일부로 보고요. 1차 함수의 그래프의 일부로 보고 자, 지금 두 점을 지나는 이 1차 함수의 그래프를 보면서 그 함수에 대한 수식을 세울 수 있어요. 직선의 방정식 세울 수 있죠.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3분의 4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이렇게 세우면 되죠. 뒤에 y절편은 제로죠. 원점 지나니까. 자, 그래서 이 직선에 대한 방정식,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 둘 다 지금 식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으니까 두 식을 연립해가지고 방정식 풀어서 요 교점의 XY 좌표 구할 수 있는데 말만 하니까 쉬운 거지 자, 직접 구하려니까 굉장히 귀찮겠죠. 자, 그러면 이런 수고스러움을 좀 덜어낼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덜어내면 되냐? 우리가 반지름의 길이가 몇이든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원을 잡을 때. 원의 중심이 원점이기만 하면 된다 그랬죠. 그럼 반지름의 길이를 애초에 자, 요렇게 되도록 원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도록 원을 그리는 겁니다. 원의 중심이 원점이고 요 점을 지나는 원을 그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 일단 반지름의 길이가 5라는 게 바로 계산되나요? 암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데 루트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하면 되죠. 자, 암산으로 구했다 치고요. 요 정도 암산 되죠. 반지름 길이 5인 자, 요런 원을 그려주는 거예요. 요 점을 지나도록. 그러면
이 원과 동경이 만난 지점의 XY 좌표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주어진 걸 사용했으니. 구한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에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별도의 뭐 복잡한 계산 없이 바로 요 값들을 구해내면 됩니다, 이제. 자, 세타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의 함수값 구해봅시다. 반지름의 길이 5, 그 다음에 요 동경과 원이 만나는 지점에 y좌표가 4이기 때문에 5분의 4라고 사인 함수의 함수값이 결정될 것이고, 코사인 함수의 함수값은요 5분의 마이너스 3 되겠죠. 탄젠트 함수의 함수값은요 반지름 보는 거 아니죠. 자, 요 교점의 x좌표분의 y좌표 하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라고 결정될 겁니다. 됐습니까? 요 예제는 요렇게 해결하면 되는데요. 중요한 얘기 했었습니다. 어떤 얘기 했었죠? 반지름의 길이는 상관이 없어요. 원의 중심이 원점이기만 하면 어떻게 원을 잡든 간에 결국에는 요 반지름의 길이랑 그 다음에 여기에 xy 좌표를 보고 이 세타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 값을 다 구해줘도요 요 값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추후에 설명한다 그랬어요.